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주식, 코인, 토토, 모바일 도박, 바카라 파워볼, 그리고 아프리카 별풍선 네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이었거든요. 자, 군인들은 왜 개인회생을 하는가? 이분 진술서인데 직업 군인인데 이분은 뭐 주식도 좀 하셨고 인터넷 방송에 별풍선도 좀 보내신 것 같습니다. 40, 50대 군인 분들이 오시면 주로는 생활비가 좀 많아요. 급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공무원 급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자녀들 교육비나 양육비는 많이 들어가죠. 근데 군인들이 좀 힘든 게 근무하는 지역이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분이 일정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 취업해서 좀 경력 쌓고 일할만 하면 남편이 다른 데로 발령나면 따라가야 되니까, 또 전방 군부대에 배치가 되면 그 근처는 사람이 그렇게 큰 도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할 만한 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 월급에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활비 채무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 30대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코인이나 토토가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관사에 있으면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옆에서 계속 그걸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나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전방부대나 이런 데 있으면 뭐 매번 외출을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이런 유혹에 좀 쉽게 빠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토토, 별풍선 이런 것들로 개인회생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토토, 코인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내가 가진 청산 가치보다 내가 개인회생 3년 36회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 합계액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크면 당연히 변제금은 자꾸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빌라가 2억짜리가 있는데 1억이 담보대출이야. 그러면 순자산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저 빌라 순자산 1억이 청산 가치에 들어오니까 36회 동안 내가 내야 되는 변제금은 1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1억을 36으로 나누면 최소 277만 원은 변제를 해야 되죠. 순자산이 0원인 사람은 급여가 17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빼면 50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자산이 1억이 되면 방금 보셨듯이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이 170만 원이니까 277만 원 변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가 않은 거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 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청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청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 청산 가치라는 놈은 현재 있는 빌라나 자동차처럼 현재 있는 재산 가치가 저 청산 가치에 들어가는데, 토토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사행성 있는 행위 같은 경우는 탕진하고 없어진 금액이 있죠. 지금 내 계좌에 없는 돈인데 내가 토토로 5천만 원 날렸어. 코인에다가 5천만 원 날렸어. 날리고 없다고요. 근데 날리고 없는 그 5천만 원이 빌라 5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고 저 청산 가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변제금이 또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1억을 날렸거나 토토로 1억을 날렸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날리고 없는 돈인데, 아까 빌라처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리고 없는 돈인데 청산 가치에 1억을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저 1억보다 내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1억을 36개월로 나누면 나는 월 277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낀 서울회생법원이 22년 6월 28일에 보도자료를 냈죠.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손실금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22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날리고 없는 손실금액은 청산가치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실무준칙이 개정되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코인으로 빚진 돈을 탕감해주냐, 뭐 법원이 비투를 조장하느냐, 이렇게 실무준칙을 개정하는 게 정당한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개인회생으로 코인 주식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법원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냐, 비투하라고 법원이 부추기는 것이냐. 서울회생법원만 저 실무준칙을 개정한 것을 발표했으니까 그럼 서울 사람만 구제하고 지방에서는 주식 코인 탕감 안 해주냐, 형평성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서울지방 같은 경우는 제 다른 주식 코인 영상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코인 토토 파워볼로 탕진한 것도 청산가치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건 청산가치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됐지. 근데 토토 파워볼 모바일 도박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잖아요. 방금 보도자료 보셨지만 주식 코인만 얘기했지 토토 파워볼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토토 파워볼은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거죠. 모바일 도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볼 때는 주식 코인은 그래도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토토나 파워볼은 대놓고 도박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것까지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런 취지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가 주식으로 1억을 탕진하거나 코인 선물로 해서 1억을 탕진했다. 그러면 저 1억 탕진한 게 청산가치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내 청산가치는 0원이야. 내가 군부대에서 170만원 월급 받으면 1인 생계비 120만원 빼고 월 50만원만 변제해주면 되죠. 개인회생 됩니다. 근데 내가 모바일 파워볼이나 토토로 1억을 탕진했어.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실무준칙이 개정이 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저 1억 탕진한 게 청산가치에 그대로 1억이 반영되는 거죠. 나는 1억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해야 되죠. 1억 나누기 36회 하니까 월 277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월급은 17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개인회생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도 약간 있긴 했는데 별풍선 저게 많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별풍선 저런 걸로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도박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보정 광고가 이렇게 좀 살벌하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채무자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 및 모든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어디 업체 등의 모바일 게임, 인터넷 방송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월별로 전부 합산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제출하라. 내가 모바일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에 별풍선 쏜 거, 그걸 왜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겠어요. 그걸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 금액 이상 변제시키려고 계좌를 다 까서 저거를 다 포함해서 들고 오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주식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투자 수익률 내역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HTS 계좌에서 그 기간별 수익 내역 그것까지 법원에서 전부 다 오픈시켜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탕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탕진한 게 전부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월 277만원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월급이 170만 원이야. 그만큼 변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또 이제 법원에 소명을 하고 사정을 해야지.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개인회생 통과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제금 좀 낮춰달라고. 그럼 변호사가 이제 소명을 하는 거죠. 탕진 금액 모두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에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니까 선처가 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1인 생계비도 줄일 것이고 변제 기간도 늘릴 것이니까 내 형편 내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변제하겠다. 내 형편을 뛰어넘는 변제 금액을 요구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월급이 170인데 한 달에 250만원, 300만원 변제하라는 그런 보정 공고는 내리지 말고 나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열심히 변제할 테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정도만 좀 보정 권고를 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토나 별풍선 모바일 도박에도 변제금 조금만 늘려주면 무조건 인가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토나 별풍선 사례 중에서 기각된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월급 금액은 너무 적은데 탕진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거 변제 좀 더 시킨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각되는 사례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히 무조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이고 너무 방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변제 계획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령부, 육군본부 예하에 있는 어떤 부대에 있는 분인데 월급이 176만원 정도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월 평균 생계비를 70만원까지 줄였죠. 그리고 이분은 군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계비를 좀 줄여도 또 먹고 살만 하잖아요. 부대에서 밥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변제 횟수도 59회로 늘렸죠. 그래서 이분은 변제율이 100% 나왔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됐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 변제해도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했죠. 일단 신청한 이후로 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어찌됐건 3년이면 내 채무는 전부 청산되고 0원이 되니까. 그리고 채무 같은 경우는 내가 채무가 1억이 있으면 매달 똑같은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달은 100만 원만 납부해주면 되는데 어떤 달은 2천만 원 한꺼번에 변제기가 동시에 돌아오니까 그걸 한 번에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내 월급 200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을 한 번에 어떻게 변제합니까? 근데 개인회생을 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매달 따박따박 내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1,500만 원 내놔라 2천만 원 내놔라 이런 게 없다 그랬죠. 안정적으로 분할 변제할 수 있다 그랬죠. 또 독촉 추심이 없다 그랬죠.
회사로 월급 압류하겠다고 압류 결정문이 날아가거나 집에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린다거나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0% 변제라도 충분히 개인회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00% 변제에 대해서 제 다른 영상에서 장점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 군인들이 개인회생하는 이유는 40, 50대는 생활비가 많은데 2030 세대에는 토토나 코인 이런 것들이 많더라. 토토를 개인회생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탕진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변제금이 내 월급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주식, 코인, 토토, 파워볼, 별풍선, 낭비 다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주식, 코인은 살짝 빠졌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러나 토토, 파워볼, 강원랜드, 경마, 성형, 별풍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치나 탕진의 영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회생 진행할 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그걸 청산가치에 탕진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내 월급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변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월급 범위 내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탕진한 금액, 내가 토토로 날린 1억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월급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할 테니까 탕진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내 월급 내에서 가능한 범위만 청산가치에 반영 좀 해달라. 내가 변제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소명해서 개인회생을 통과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부사관 분들인데 채무가 있는 분들, 그리고 토토, 파워볼, 성형, 낭비 이런 거 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